저는 서영자입니다. 올해 68. 평생을 가정을 위해 살았고, 아들을 위해 살았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키우며 지냈습니다. 저는 참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집이 이렇게 조용해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상다리가 휘도록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희 이제 따로 나가서 살게요. 한순간에 밥 냄새도 웃음소리도 아이 발자국 소리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왜? 뭘 잘못했나? 내가 뭘 해도 불편했나?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군 채 제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단단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우리만의 생활이 필요해요. 그리고 간섭도 힘들고요.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간섭? 내가 언제, 어떻게? 입술이 굳어붙어서 말을 뱉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했니? 며느리는 피곤한 듯 잠시 눈을 감더니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제 앞을 지나며 아들은 웅얼거리듯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그 말이 마치 가슴을 부시는 쇠망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안 곳곳에 불을 다 켜놓고 잤어요. 불 끄면 제가 정말 혼자라는 게 너무 또렷하게 느껴질까봐. 하지만 불을 켜도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문득 아들 부부가 머물던 방이 눈에 밟혔어요. 혹시 청소라도 해놓아야 좋을까? 아니면 그냥 두는 게 나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수선했어요. 며느리의 서랍이 비어 있었고 아들의 옷장은 반쯤 벌어져 있었습니다. 옷을 정리하려고 옷장 깊숙한 곳을 밀어봤어요. 그때 저는 너무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옷장 안쪽 벽, 바로 그 안에 검은 매직으로 휘갈겨 쓴 글씨들. 미안해요. 어머니는 몰라야 해요.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몰라야 해? 무엇을? 누가? 왜? 저는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그 글씨 하나만으로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루 종일 기운이 없었어요. 서랍들을 정리하다 눈에 띄는 영수증 2장도 발견했습니다. 대출 상담 영수증,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제야 며칠 전부터 오던 수상한 문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고객님의 대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출 한도 사전 조회 결과 전달드립니다. 저는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어요. 은행으로 달려가 상담받았습니다. 직원은 놀라지도 않고 말했어요. 요즘 명의 도용이 많아서요. 고객님 명의로 최근 휴대폰이 2개 개통됐고 대출도 여러 번 시도되었네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직원이 덧붙였어요. 다행히 승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이체로 출금이 꽤 나갔던데요. 출금 내역을 보니 48만 원씩 석 달 동안 나가 있었어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저는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도
남동 건드리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누가 제 이름을 이용한 걸까요? 그때 머릿속에서 딱 하나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 그리고 며느리. 그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여사였습니다. 호기심 많고 입담 좋은 동네 사람. 영자 씨, 나 사실 좀 걱정돼서 왔어. 저는 그저 앉아서 들었어요. 제 몸은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말했어요. 며느리, 최근에 돈 문제로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었다는 말이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쫓기다니, 무슨 소리예요? 박 여사는 주변을 살피듯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기저기서 돈 빌리고 카드 돌려막기하고 그게 들켰다는 얘기가 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그 깔끔하고 단정하고 항상 저보다 생활 잘한다고 큰 소리치던 그 며느리가 박 여사는 말했어요. 그리고 아드님도 그것 때문에 같이.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조여오고 손끝이 떨렸어요. 그저 박 여사의 마지막 말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갑자기 떠난 이유, 돈 때문일 수도 있어.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며느리 방을 정리하던 날, 저는 장식장 뒤에서 작은 기계를 발견했어요. 작은 CCTV 카메라. 며느리가 설치한 것인지, 언젠가 몰래 녹화된 것인지. 저는 메모리 카드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그 안에는 소리 없는 영상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장면. 며느리가 아들을 밀치며 소리 지르는 장면. 아들이 서류를 찢어버리고 우는 장면. 저는 손을 떨며 볼륨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당신 엄마 이름으로 대출 신청하면 되잖아.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거 아냐?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잠시 뒤 아들의 떨리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엄마는 절대 알면 안 돼. 그러면 우린 끝이야. 제 심장이 그 순간 완전히 멈춘 줄 알았어요. 아들은 제 이름을 도용한 거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영상에서 흔들던 서류가 생각났어요. 저는 아들방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서랍에서 지독하게 낯선 이름과 글씨들이 적힌 서류 한 장을 찾았어요. 묵시적 공동보증계약서. 서영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명은 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바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종이가 떨어지고 숨이 가빠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 서류가 바로 아들이 제 이름을 도용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사흘 뒤였어요. 우편함에 반송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보낸 편지였지만 주소가 잘못되어 다시 되돌아온 듯 했어요. 봉투를 뜯자 그 안에서 아들의 글씨가 담긴 쪽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한 짓 다 제 잘못이에요. 미연이 몰랐던 건 아니지만 전부 제가 시작한 거예요. 엄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합니다. 엄마,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마음, 죄책감, 슬픔, 두려움,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어요. 며칠 뒤, 문 앞에서 낯선 남자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영자 씨, 맞습니까? 저는 문틈으로 쳐다봤어요. 깊은 눈, 피곤한 얼굴, 하지만 절박해 보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아드님 부부, 저한테 큰 돈을 빌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놀랄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리가 도망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피해 달아난 겁니다. 저는 손에서 힘이 빠져 문고리를 놓칠 뻔했어요. 그러면 지금 내 애들은 어디에 있는 거죠?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 말을 끝으로 그 남자는 명함 하나만 남기고 돌아갔어요. 신태수, 개인 채권 추적 전문.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날 밤 집이 유난히 조용하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집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발자국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켜놓고 하룻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아들 부부가 살던 방의 문틈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스친 것 같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때 방바닥 아래에서 약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쉬익.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손등에 뭐가 떨어졌어요. 툭. 작은 쪽지였습니다. 아들이 쓰던 필기체. 아들의 손글씨였어요. 엄마, 집 근처 조심해. 누가 지켜보고 있어.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쪽지가 바닥 틈 사이에서 나왔다는 건 이 집 바닥 아래에 뭔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고 방바닥을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그러다 난생 처음 듣는 딱 하는 소리가 났어요. 바닥이 미세하게 울린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저는 서랍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바닥 나사 하나를 돌려봤어요. 생각보다 쉽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닥 일부가 살짝 들리는 걸 확인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패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좁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서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어요. 흰색 USB,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엔 분명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시면 너무 늦은 거예요. 저는 호흡이 멎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든 건 익숙한 얼굴의 사진 한 장, 며느리의 울고 있는 얼굴, 그리고 그녀 옆에 서 있는 두 남자. 그 두 남자는 낯선 얼굴이었지만 제 본능은 알아챘어요. 위험한 사람들이다. 저는 소름이 돋아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들은 왜 이런 걸 숨겨둔 걸까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떠난 걸까요? 모든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했어요. 아들 부부는 도망친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숨은 것이었습니다.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비디오 파일 몇 개. 그런데 하나를 재생하자 손이 떨려 마우스를 놓고 말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며느리가 울면서 통화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돈, 더 이상 못 줘요. 우리도 끝이라니까요. 어디론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한 듯 볼을 훔치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건드리지 마세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을 넘어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화면 뒤편에서 낯선 남자들의 그림자가 스쳤어요. 남자들의 대화가 작게 들렸습니다. 애부터 데려올까? 아니다. 어머니부터 압박해야지. 그게 더 빠르지.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안 돼. 제발.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손에 힘이 빠져 USB를 빼려다가 떨어뜨렸어요. 아들 부부가 숨긴 건 대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어요. 협박, 위협, 감시, 그리고 저를 이용하려는 움직임. 이제 그들이 왜 떠난 건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USB를 보고 며칠 후 문이 다시 두드려졌어요. 또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영자 씨, 더 위험해지기 전에 저와 함께 움직이셔야 합니다. 저는 경계하며 물었어요. 당신, 누구세요? 정말 아들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맞아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드님 부부를 찾고 있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어요. 그럼 당신은 적이에요? 아니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드님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와 함께 집 근처 CCTV를 확인했어요. 며칠 전 이상한 남자 2명이 우리 집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골목 CCTV에는 아들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도망치는 모습, 누군가에게 쫓기는 모습, 아들의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신태수는 말했어요. 아드님은 지금 이 근처에 없습니다. 더 먼 곳으로 숨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아들은 살아 있습니까? 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너무 길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어요. 아드님은 살아 있습니다. 다만 많이 다쳤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또 다른 파일은 아들이 작성한 다이어리였어요. 하루하루 적은 기록. 그중 한 문장이 심장을 찢었습니다. 엄마만은 절대로 휘말리지 않게 하자. 한 페이지를 더 넘겼어요. 우리가 사라지면 엄마는 안전해질까?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를 보호하려 한 것이었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결심했어요.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아들을 찾고 며느리를 찾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막겠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를 필요로만 해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제가 제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신태수는 말했어요.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아드님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이들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오리털 점퍼를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 문을 열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저는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들이 남긴 흔적들을 따라, 아들이 남긴 고통을 풀기 위해, 그리고 엄마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신태수와 저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들렀던 낡은 월세방 건물로 향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 안은 엉망이었어요. 누군가 급하게 짐을 빼거나 누군가와 싸운 흔적 같았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한 장의 쪽지가 있었어요. 엄마, 여기 오지 마요. 늦었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오열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남기고 갔을까? 신태수는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찾았습니다. 여기 누가 CCTV를 설치했네요. 신태수가 확보한 CCTV를 돌려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영상 속에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최미연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하고 초췌하고 찢어진 듯 위태로웠어요. 그런데 그녀의 뒤에서 나온 인물, 저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 사람은 신태수가 말했어요. 네, 아드님도 며느리도 아닙니다. 이 사건의 중심은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가족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믿었던 사람, 평생 우리 집에 드나들며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CCTV 속 남자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넌 이제 선택해야 해. 남편인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인가? 그 말투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신태수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서영자 씨, 며느리분은 아드님 때문에 도망친 게 아닙니다. 저는 몸이 굳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신태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남자에게 오랫동안 협박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재생된 다음 장면, 며느리가 울부짖었어요. 제발,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요. 나만 데려가세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건 우릴 버려서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이었습니다. 신태수가 명함을 꺼내며 말했어요. 저를 채권자라고 소개한 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죠? 신태수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는 그 남자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한 빚쟁이가 아닙니다. 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며느리분의 과거 지인입니다. 오래전부터 며느리를 스토킹하고 괴롭히던 사람입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그 남자는 우리 가족의 약점을 이용해 며느리를 협박하며 돈을 뜯고 위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저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남자가 가장 먼저 노린 사람이 바로 저였기 때문이었어요. USB에는 아들이 남긴 마지막 음성 파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린 손으로 재생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거칠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미연이가 협박당하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저희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엄마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왜? 저를 왜? 아들의 음성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집을 팔라고 한 것도,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시도한 것도 다 그 사람이 시킨 겁니다. 저희 부부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 떠난 거예요. 저는 차마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도망친 것이 아니었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 자기 삶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 며느리의 과거 지인, 스토커, 협박범, 그가 왜 우리 가족을 노렸을까요? 왜 하필 저였을까요? 왜 우리 집이었을까요? 신태수가 말했어요. 그 남자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를 알고 있었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남편이 그 남자의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신태수는 USB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어요. 남편분이 옛날 학교에서 일하실 때 그 남자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옛날 남편이 교사였을 때 당시 문제 많은 학생을 남편이 거두어 지도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결국 문제를 일으켜 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그 학생이 바로 그 남자였어요. 신태수가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평생 당신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그 복수심이 이제 당신 가족에게 옮겨온 겁니다.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려앉았어요. USB의 마지막 영상 파일. 며느리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은 얼굴, 떨리는 목소리.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우리가 떠난 건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살아야 우리 아들도 살아요. 그 순간 그녀는 마치 마지막 말을 남기듯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다시 돌아가지 못하면 저희 대신 진실을 밝혀주세요. 화면은 꺼졌습니다. 저는 울지도 못했어요.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며느리의 부디 진실을 밝혀달라는 마지막 말을 들은 뒤 저는 신태수와 함께 그 남자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외곽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고 공장 벽엔 낙서와 금이 가 있었어요. 신태수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흔적이 끊겼습니다. 분명히 이 근처입니다. 저는 불안에 떨면서도 발을 떼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아이를 찾아야 하니까요. 그때 폐공장 2층에서 쇳소리가 들렸습니다. 딩!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신태수가 재빨리 뒤쪽으로 이동하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있습니다. 절대 앞서 나가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문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진우야, 미연아, 거기 있니? 희미하게 어딘가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한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울부짖음은 분명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정신없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피냄새가 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는 피가 적셔진 발자국, 그리고 벽에는
며느리의 스카프가 찢겨 나풀거리고 있었어요. 스카프 끝엔 말라붙은 핏자국, 그리고 그 옆문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늦었어. 저는 주저앉은 채 바닥을 손으로 더듬었어요. 체온이 남아있지 않은 피, 몇 시간 전의 일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를 여기까지 오게 했군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남자, 남편의 옛제자, 며느리를 스토킹하던 남자,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그 남자. 그가 문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네, 내 아들은, 미연이는 어디 있니? 남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차갑고 미친 사람처럼. 지키고 싶었다면서? 근데 왜 왔어? 당신이 오면 다 끝나는 건데.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네, 아들부터 보여줘. 제발.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글쎄요, 당신 아들.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나세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만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저는 무너져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내 아들 살려줘. 남자는 살짝 입꼬리를 올렸어요. 이미 건드리지 않았다니까요? 그 말은 암흑 같은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신태수가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영자씨, 뒤로. 탕. 총성이 공장 안을 울렸어요. 저는 귀를 틀어막고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바닥에 피가 번져갔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이를 갈 듯 말했어요. 네, 내 가족을. 왜? 남자는 피를 토하며 웃었습니다. 가족? 당신 가족은 벌써 끝났어. 그 말을 남긴 채 그는 숨을 거뒀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총격이 끝난 뒤 신태수는 공장 뒤쪽 창고를 열어보았어요. 벌어진 문 사이로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진우야, 미연아. 하지만 문 안에 있던 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두 개의 그림자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둘은 서로를 감싸 안은 채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마치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고 마지막까지 서로를 지켜주려 했다는 듯 저는 손을 떨며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진우야, 엄마 왔어. 엄마가 이제 왔어. 하지만 아들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둘은 그곳에서 멈춰 있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못 지켜서 미안해. 폐공장의 제 울음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빈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을 열자 아들 부부가 남기고 간 빈 방이 보였습니다. 옷장 안에 적힌 그 문장, 어머니는 몰라야 해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들은 저를 살리려고 모든 걸 숨긴 거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떠났구나.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 말도 없고, 아무 온기도 없는 집.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들의 마지막 음성 파일을 다시 재생했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꼭 살아남으세요. 그게 우리가 바라던 마지막 소원이에요.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숨 쉬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날 버려진 폐공장에 함께 묻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들 부부의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어줘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걸. 그리고 그 비극의 시작점은 저를 지키려 했던 아들 부부의 선택이었어요. 저는 오늘도 혼자 밥을 차립니다. 진우야, 미연아, 잘 가라. 엄마는 여기서 기다릴게. 제 목소리는 아무도 없는 벽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의 폐공장 앞에 가끔 갑니다. 그곳에 작은 꽃다발을 놓고 조용히 앉아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끝까지 저를 지켰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들이 남긴 마지막 말. 어머니, 살아주세요. 저는 그 말을 지켰어요. 살아 있습니다. 숨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숨만 쉬는 걸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는 알아요. 제가 살아있는 한 저는 그들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저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저도 그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게 엄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요.